포도 키우기 2년차 5번째 영상이고요. 이번엔 올해 포도 수확한 결과를 품종별로 보여드리고 화분에서는 포도를 몇 송이 키우는 게 좋을지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7월 22일이고요. 이전 영상에서 포도가 잘 크고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품종은 금양 1호고요. 올해는 장마 때 비가 거의 안 오고 날이 엄청 덥죠. 그래서 그런지 축과, 그러니까 포도알 크기가 줄어들면서 마르는 증상이 나오고 있어요. 전부 그런 건 아니고 금양 1호가 제일 심하고요. 거봉 닮은 포도는 멀쩡해요. 색도 변하고 익어가고 있죠. 송이가 탐스럽게 잘 만들어졌어요. 위쪽 송이는 봉지 씌우기 전에 직박구리가 먹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잘 남아있고요. 근데 잎은 좀 상했어요. 위쪽 잎이 좀 타버렸죠. 뿌리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물은 적게 올라오는데 햇빛은 가장 많이 받아서 그래요. 작년까진 안 그랬는데 올해는 7월부터 진짜 덥긴 덥네요. 특히 장마처럼 비가 많이 오다가 갑자기 해가 쨍쨍이면 이럴 수 있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잎은 괜찮죠? 다른 품종도 볼게요. 이건 미화이고요. 여기도 축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축과는 옆으로 번지진 않으니까 일단은 그냥 두고 지켜볼게요. 이건 썸머블랙이고요. 제일 위쪽 송이는 축과가 조금 있어요. 햇빛을 받으면 잎에서 물이 필요한데 뿌리에서 그만큼 물을 못 올려주면 잎이 열매에서 물을 빼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지에 잎이 많을수록 그리고 잎이 햇빛을 많이 볼수록 축과 위험이 커지겠죠. 예전 영상에서 포도가 있는 가지는 잎 숫자를 10장, 포도가 없는 가지는 잎 숫자를 8장으로 맞췄고요. 잎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당한 숫자가 있어요. 이게 제가 찾아놓은 최적의 숫자예요. 그래도 햇빛이 너무 강하면 어쩔 수 없이 축과가 생기긴 하네요. 다행히 나머지 송이는 괜찮고요. 이건 하얗게 과분까지 올라와서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하얗게 과분이 끼는 게 당이 많이 찼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여름이 한참 남아서 더 더울 일만 남았으니까 물도 잘 주고 신경을 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샤인머스켓이에요. 여기도 축과가 조금 있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잘 크고 있어요. 오늘은 8월 5일이고요. 금양 1호는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색이 완전 노랗게 변했죠. 군데군데 축과가 오고 꼭지가 마르면서 포도알이 떨어진 게 많아요. 이 송이는 좀 괜찮고요. 금양 1호는 올해가 2년차라 저도 처음 수확해보는 거거든요.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집으로 가져왔고요. 생각보다는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네요. 이런 건 지베렐린 2차 처리 때 지베렐린이 빨리 안 말라서 생긴 흔적이에요. 맛은 똑같고 보기에 조금 안 좋은데 취미 재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맛은 당도가 엄청 높아요. 꿀보다는 설탕에 가까운 단맛이고요. 뭔가 많이 먹어본 맛 같은데 정확히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와이프는 캠벨 포도에서 신맛이 빠진 맛이라던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는 포도알이 작다 보니까 맛이 정확히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맛은 내년에 한 번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8월 8일이고요. 썸머블랙도 수확할 때가 됐어요. 이것도 축과가 좀 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조금 일찍 달 걸 그랬네요. 총 6송이인데 이건 멀쩡하죠. 이 한 송이는 남겨서 더 익혀보고 다른 건 전부 수확할게요. 못 먹는 포도알을 다 잘라내고 나니까 남은 게 많진 않더라고요. 썸머블랙 맛은 가장 특징적인 게 식감이 아삭아삭하다는 거예요. 너무 흐물흐물하면 별론데 이건 식감이 살아있고요. 당도도 엄청 높은 편인데 설탕보다는 꿀에 가까운 단맛이에요. 향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포도알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정확히 판별하기는 어렵고요. 이것도 내년에 다시 한번 맛평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은 한 송이는 9월 4일에 수확했고요. 너무 오래 놔뒀더니 포도알이 많이 떨어졌어요. 맛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서 진작에 그냥 수확할 걸 그랬네요. 그 다음은 샤인머스켓이고요. 8월 20일에 수확했어요. 포도알이 좀 상하거나 떨어진 것도 한두 알씩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편이고요. 색이 엄청 노랗죠? 많은 분들이 샤인을 초록색이나 연두색 포도로 알고 계신데 샤인머스켓은 노란색 포도예요. 전체적으로 상태는 아주 좋았고요. 농사를 지어서 팔 게 아니면 이렇게 노랗게 된 다음에 수확하셔야 돼요. 연두색은 덜 익은 거고요.
잠깐 일본에 갔던 얘기를 해보면 제가 올해 10월에 일본에 잠시 다녀왔는데 역시 일본이 포도 강국이더라고요. 마트에서 파는 샤인머스켓도 꽤 노랗죠. 거기다 이런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대충 노랄수록 단맛이 가득하고 껍질도 얇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 샤인머스켓이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따서 팔아야 경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부 다 안 익은 걸 갖다 팔고 있거든요. 그럼 나 한 사람은 비싸게 팔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점점 샤인머스켓이 맛이 없는 포도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가 다 같이 망해가는 구조예요. 소비자한테는 초록색은 안 익은 거라는 걸 절대로 알리면 안 되겠죠? 그럼 더 빨리 망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본이 좀 부럽더라고요. 저도 몇 송이 사서 먹었는데 완전 다 익은 것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도 훨씬 맛있더라고요. 샤인머스켓을 덜 익혀서 파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땅에 심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익히는 게 쉽진 않아요. 뿌리가 아주 건강한 게 아니면 익을 때까지 뿌리가 못 버텨줘서 익기 전에 포도알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 산 건데 하나도 안 익었는데도 포도알이 떨어지죠. 송이 숫자를 조금 키우면 그나마 괜찮은데 뿌리가 약한 나무에 송이까지 많이 달아놓으니까 다 익힐 수가 없어요. 저는 부직 화분에 심어서 잔뿌리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익힐 수가 있어요. 특히 올해는 장마가 짧고 해가 많이 떠서 샤인머스켓 맛이 너무 좋았어요. 작년까진 제가 키우는 것 중에 무화과가 가장 맛있고 포도는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키우는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샤인머스켓이 무화과를 압도했어요. 일단 당도가 엄청나게 높고요. 향도 진해요. 농촌진흥청 강사 중에도 샤인머스켓 향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라 덜 익었을 때 따야 향이 강하고 익을수록 향이 약해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다 틀린 말이고요. 이렇게 익혀서 먹어보면 향이 엄청 강해요. 사 먹는 샤인이랑은 맛이 완전히 다르고요. 거의 단감이랑 홍시만큼이나 맛 차이가 심해요. 사 먹는 걸로는 이런 맛을 못 느끼니까 자리만 있으면 꼭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인머스켓을 2그루 키우다가 1그루로 줄여놓은 건데 올 겨울에는 저도 다시 삽목해서 내년에는 샤인머스켓을 2그루로 늘릴 거고요. 지금 키우는 다른 품종 중에 별로인 게 있으면 다 없애고 샤인머스켓만 키울까도 싶어요. 다음 품종은 미와이고요. 9월 8일에 수확했어요. 이것도 포도알이 좀 마른 게 있죠. 이 품종이 요새 인기더라고요. 샤인머스켓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자꾸 그 다음 품종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샤인머스켓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캠벨, 거봉 등등 다른 포도도 가격이 올라갔던 거지 샤인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포도들도 같이 떨어질 게 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품종을 심어봐야 바짝 1, 2년 재미 본 다음에 결국에는 가격이 똑같이 떨어질 거예요. 괜히 재배 매뉴얼도 없는 거 키우기만 힘들 거고요. 요새 나오는 신품종들은 나무 성질은 샤인머스켓이랑 비슷해요. 수세가 굉장히 강해서 쭉쭉 자라고 송이도 튼튼해요. 포도알이 송이에서 잘 안 떨어지고 생리 장애도 많이 없는 편이고요. 미와이도 축가로 마른 포도알은 있어도 나머지 포도알은 튼튼하게 잘 붙어 있어요. 배송이나 유통하기 좋아 보이고요. 근데 맛이 조금 애매해요. 단맛이 강한 편은 아니고요. 덜 익은 건 풋내도 나고 떫은 맛이 있어요. 다 익어도 껍질에 떫은 맛이 약하게 남아있고요. 뭔가 뒷맛이 은은하게 달콤한 향이 있긴 해요. 그게 다른 품종이랑 가장 구별되는 특징인데 그 은은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식감이 탱글탱글한 것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품종을 엄청 높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제 입맛엔 대중적인 맛이라고 느껴지진 않고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미와이는 몇 군데서 사 먹기도 했는데 사 먹는 거나 키우는 거나 맛 차이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가 2년 차라 혹시 모르니 내년까지 한 번 더 평가를 해볼게요. 현재로서는 퇴출하고 샤인머스켓을 3그루로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마지막 품종은 거봉 닮은 포도고요. 정확한 품종명은 몰라요. 종묘사에서 바이올렛 킹을 샀는데 짝퉁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짝퉁이 너무 맛있는 포도가 열려서 짝퉁을 키우고 있어요. 저도 삽수로 받아서 키운 거고요. 2년차 한 그루랑 4년차 한 그루가 있어요.
이 나무는 2년 차고요. 작년에 포도 키우기 1년 차에 나왔던 나무예요. 이게 8월 5일인데 마른 포도알이 꽤 있죠. 이것도 며칠 전엔 괜찮았는데 마지막을 못 견뎠네요. 이날 세 송이를 땄고요. 8월 18일에 한 송이, 9월 4일에 한 송이를 땄어요. 마지막 건 좀 괜찮죠? 그런데 5송이 중에 먼저 딴 것들은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4년차 나무를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4년차 나무는 8월 27일에 땄고요. 나무에 훨씬 오래 있었는데도 5송이가 다 멀쩡하죠. 포도알이 마른 것도 거의 없어요. 아마 2년차는 포도 5송이를 익히기엔 무리인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수확한 걸 정리해 볼게요. 썸머블랙만 실수로 6송이를 키웠고 나머진 전부 5송이를 키웠는데 일단 수확은 됐고요. 근데 장마 전까진 모든 송이가 다 튼실하다가 장마가 끝나고 날이 더워지면서 축가가 와서 포도알이 많이 떨어졌어요. 목표가 부직포화분 대형에서 2kg, 그러니까 2000g의 포도를 따는 거였는데 확연히 보이는 게 4년차 나무들은 목표에 근접했고요. 2년차 나무들은 부진했어요. 품종 탓이라고 보긴 힘든 게 같은 품종에서도 2년차랑 4년차 간의 차이가 확연했어요. 단순히 무게가 아니라 포도알이 마르는 걸 봤을 때는 차이가 더 심했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 수확한 걸 전부 찾아서 정리했고요. 이렇게 보면 보기가 힘들죠? 그래프로 보면 차이가 더 잘 보여요. 3년차부터는 평균적으로 2kg 수확이 가능한데 2년차는 평균이 1kg 안팎이에요. 제가 봄에 포도를 잘라낼 때 가지 8개에 송이는 5개씩 남기는 걸로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2년차에는 가지 8개에 송이는 3개만 남겨주세요.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맨 위 가지는 축과가 심하니까 송이를 달지 마시고요. 맨 아래까지도 수세가 약하니까 송이를 안 다는 게 좋아요. 가운데 있는 가지 중에 3개를 골라서 가지마다 한 송이씩 총 3송이를 달아주세요. 그래프를 다른 방식으로 그려보면 먼저 파란색 점이 2년차 나무예요. 송이 숫자가 4송이, 5송이, 6송이로 늘어나면 송이 무게가 줄어드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굳이 송이를 많이 달아서 축가로 포도알이 다 떨어지고 맘상하는 것보다는 그냥 3송이만 키우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아마 송이당 300~400g에 총 1kg의 포도가 수확될 거고요. 3년차 이후부터는 송이 숫자랑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400~500g으로 포도가 잘 컸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지 8개에 포도 5송이를 키워주세요. 그럼 총 2kg 정도가 수확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도 수확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요. 포도 삽수를 12월 1일부터 나눔하고 있는데 아직 수량이 조금 남았어요. 더보기랑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나 삽수가 필요한 분들은 품절되기 전에 얼른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